김영호 국회의장이 제61주년 재헌절을 맞아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기술해서 우리 정부가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학력평가 시험 문제지를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업용 에탄올을 섞어서 칼국수 등을 만들어온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국회의장이 제61주년 재헌절을 맞아서 개헌은 역사적 소명이라면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강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오늘 로텐더홀에서 김형호 국회의장 등 산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1주년 재헌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재헌절 기념식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김형호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라며 개헌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헌의 최적기를 18대 국회 전반기로 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개헌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형 헌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김형호 의장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재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재헌절 경축 행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본회의장 점거를 풀었던 것을 내일 오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원내 부대표단 3명씩 6명만 본회의장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헌절 행사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발생해 의원들이 지역 피해 상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폐렴이 악화돼서 어제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호전됐습니다. 연세 의료원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뒤부터 병세가 호전돼서 혈압과 맥박호흡 등 건강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고 산소 포화도 역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정제 투여로 수면 상태에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재는 잠에서 깨어나서 의사소통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 측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유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은 학력평가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사립고등학교 교사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A 교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시험 하루 전에 자신을 찾아온 메가스터디 직원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경기 분당의 B 교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험 당일 오전 8시에 봉인을 미리 뜯어 문제지 등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년의 전과목 시험지를 각 한 부씩 통째로 유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교사들의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문제지 유출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메가스터디 측이 학력평가 문제지를 넘겨받은 대가로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메가스터디 측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지를 사전에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강생에게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 공업용 에탄올을 섞어 만든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4종의 면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S식품 대표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식용 에탄올인 발효 주정보다 값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반포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신종플루 유사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교 학생 20여 명이 발열과 목 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학교 측에 신고를 해와서 신종플루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팀을 학교에 보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야당과 학계에서 일고 있는 세율 인하 연기 주장에 대해서 감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지난해부터 일관된 것이라면서 지금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그대로 지켜나가는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난가 파르밧 정상 등정 후에 실족 사망한 고 고미영 씨의 시신이 빠르면 오는 20일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 스포츠 측은 헬기에 실려서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고 고미영 씨의 시신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으나 사망 신고 등 행정 절차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고 씨의 시신은 빨라야 오는 20일쯤에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합니다. 쓰나미라는 재앙과 소박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사랑을 그린 해운대, 액션 스릴러인 차우를 소개합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부산 해운대 토박이인 만식은 원양어선 선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고로 믿고 의지했던 연희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연희를 사랑해온 만식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하고 멋진 프로포즈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쓰나미가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해양 지질학 박사의 경고가 있었지만 당국은 무시합니다. 결국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를 찾은 수십만의 인파,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산 시민들을 향해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깊은 산속,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마을 삼메릭. 어느 날 참혹하게 찢긴 시체가 발견되면서 순식간에 마을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어지는 살인사건 속에 이 모든 것이 변종 식인 멧돼지 차우의 지심이 드러납니다. 손녀를 잃은 전직 보수 천일만, 노모를 잃은 다혈질의 김순경, 동물생태연구가와 전문 보수 등 5명이 추격대를 구성해 차우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차우. 잔혹한 식인 멧돼지 차우와 5인 추격대의 대결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오는 20일이면 인류가 달 착륙에 성공한 지 40년이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이를 기념해 당시 아폴로 11호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해 공개했습니다. 인류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더 또렷한 영상으로 복구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거에 공개된 왼쪽 영상에 비해 이번에 공개된 오른쪽 영상이 보다 선명합니다. 40년 전 촬영된 필름의 복사본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보완한 것인데요. 당시 공개되지 않은 영상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주 공간의 별이 보이지 않고 공기가 없는데도 성조기가 펄럭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인권운동가인 나탈랴 에스테미로바가 체첸 접경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가 활동하던 인권단체에서는 카디로프 체첸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카디로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обязательно раскроем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виновный будет наказан.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забрали с территории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 Грозного, прямо с центра столицы нашей. 이번 피살 사건은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내 언론인 인권활동가 살해 사건 중 하나여서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열심히 달립니다.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하이힐 신고 달리기 대회 모습인데요. 대회에 참가한 수십 명의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고 50m의 거리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승자는 파리행 비행기 티켓과 쇼핑을 할 수 있는 상금 $1,000를 받았습니다. 100명의 중국 대표단이 대만 월드게임 개막식에 불참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개막식 불참 이유를 즉각 밝히지 않았으나 마임주 총통이 직접 개막식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행사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가오슝에는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105개국에서 온 3천여 명의 선수와 스태프들이 참가했습니다. 월드게임은 비올림픽 종목만 모아 4년마다 따로 여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 올해가 8회째입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